자, 각 과의 첫 페이지는 우리가 커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레슨 1 you and I become we라고 하는 일과의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울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들은 이 structure 첫 번째 시간에는 이 structures 어법입니다. 그리고 read 본문 부분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과의 주요 어법은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관계대명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사 구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관계,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말 속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즉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나 혹은 다른 대명사 대신 쓰이는 거를 바로 명사 대신 쓰이는 걸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 이 두 가지를 하는 거를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I know a boy라고 하는 문장과 I know a boy라고 하는 문장과 He likes baseball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밑에 S는 주어, V는 동사, O는 목적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문장에서 선행사가 될 명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쳤을 때 내가 I know a boy 동일한 거를 가리키는 게 뭐가 있을지 찾아봐야 해. 그러면 a boy라고 하는 것과 he가 지금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가 될 명사는 a boy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죠. he는 이름이 있을 테지만 그라고 대신해서 부르는 대명사이죠. 근데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인칭 대명사의 격을 파악하라.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소유격인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격을 파악하라.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그러면 복격인지, 이 복격은 나중에 고3 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격인지 이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래서 이 지금 he가 주어로 쓰였구나. 그러면 이거는 주격이다. 그러면 주격이고 선행사가 boy의 사람이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두 가지 정보가 모아진 게 선행사가 쓰일 동일한 인물이나 사물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지금 boy로 사람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리고 격이 대명사가 주격이구나. 주어로 쓰였구나. 그래서 주격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인 사람 그리고 주격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이거를 who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I know a boy라고 하는 문장과 그리고 뒤에 who likes baseball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관계, 즉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명사, 원래는 he라고 하는 대명사였는데 그거 대신에 쓰여서 대명사 역할을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I know a boy, 내가 소년을 알고 있는데 어떤 소년이냐? Who likes baseball? 야구를 좋아하는 소년을 알고 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어서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행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선행한다라는 말은 앞에 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앞에 쓰이는 선행사, 즉 관계대명사절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방금 봤었던 문장인 I know a boy who likes baseball 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선행사는 a boy가 되겠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을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절은 주어하고 그다음에 동사로 이루어진 그런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형태를 절이라고 부르죠.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입니다.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 a boy를 수식해주고 있는데 이 a boy를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앞에 온다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르죠. 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리고 사물이나 동물일 때,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일 때 전부 쓰이는 관계대명사들이 다르게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인칭대명사가 원래 문장에서 주어일 경우에는 주격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who나 which를 씁니다. 그리고 소유격일 때는 whose나 of which를 쓰죠. 사물이나 동물일 때 of which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격일 때는 whom, 사람일 때는 whom, 그리고 목적격일 때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그 다음에 절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인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하지만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거는 많은 정보를 쉽게 담아서 한 번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표의 형태를 그대로 숙지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that은 이 who나 which 대신에 쓰일 수 있다.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that은 who나 which, 그리고 사람의 목적격일 때는 who나 혹은 whom 둘 다 쓰입니다. 그래서 whom 대신에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알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제한적 용법은 형태상 커마가 앞에 없어요. 근데 계속적 용법은 앞에 커마가 있습니다. 커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해석은 제한적 용법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고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부터 해석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예시를 보게 되면 He has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이 예문과 Who has two sons, 커마가 있죠. 여기 커마. 그 다음에 Who became doctors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커마 때문에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He has two sons who became doctors는 뒤에서부터 해석, 즉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sons를 수식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들이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부터 해석합니다. He has two sons. 그는 아들이 두 명이 있다. 이 and는 커마는 and나 but 그다음에 for로 수정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다른 접속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커마는 보통 and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he has two sons. 그는 두 명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이 두 개의 문장 그러면 의미상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영어는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라서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느냐? 의사가 위에 있는 제한적 용법은 의사가 된 아들이 두 명 있다. 이 사람은 아들이 몇 명이 있을까? 정보가 없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은 두 명이 있지만 간호사가 된 아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사가 된 아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아들이 몇 명이 있는지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적 용법은 커마로 문장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앞에서 해석하는 거 그는 아들이 2명 있다. 아들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이 모두가 and they became doctors. 그들은 모두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왜 어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런 어감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고등학교 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커마가 쓰이는 계속적 용법으로는 대시나 what,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관계대명사. 대시나 what은 계속적 용법으로는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법 문제에서 that 앞에 커마가 있거나 what 앞에 커마가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를 공부하면서 조심해야 될 건 전치사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이 2개의 문장이 있어요. This is the house. I live in the house라고 하는 2개의 문장을 합치려고 보니까 동일한 거를 가리키는 게 the house, 동일한 집을 가리키는구나.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the house를 선행사라고 하고 이 2개의 문장을 합치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 뭘로 바꿔준다?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겠구나. 관계를 하려면 2개의 문장을 합쳐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관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더 하우스 대신에 쓰이니까 대명사 역할을 하는구나. 이 2가지 역할을 하는 뭔가로 바꿔줘야겠네. 관계대명사로. 선행사가 보니까 더 하우스 사물이네. 사물일 때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위치로 바꿀 수 있죠. 후 계열은 안 됩니다. 후 계열은 안 되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니까 위치 계열. 이 위치 계열은 주격일 때나 목적격일 때 전부 이 전치사 뒤에 쓰이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로 바꿀 수 있겠구나.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아까 표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다 위치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더 하우스 대신에 위치를 쓰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쳐준다라고 하려면 이 위치가 문장 제일 뒤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위치가 이 문장과 문장을 2개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이 중간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 가끔 우리가 이 작문을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하지만 이 live라고 하는 동사는 VI, verb intransitive라고 해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하려면 전치사인 이 in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잘못된 문장. 그래서 이 뒤에 전치사를 쓰는 것을 꼭 잊지 말라. 이 전치사는 언제 자동사 뒤에 어떤 목적어를 받아주는 거, 이 자동사 뒤에 오는 전치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공부할 때는 항상 동사가 자동사로 쓰이는지 타동사로 쓰이는지 아니면 둘 다로 쓰이는지, 자동사는 스스로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서 전치사를 꼭 뒤에 붙여야 하는 동사고, 타동사는 스스로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서 뒤에 전치사 없이 그냥 목적어가 나오죠.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 전치사는 문장 제일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관계대명사랑 같이 이 중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이렇게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live. 이번에 live 다음에 전치사가 없네. 어디 갔습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에 있죠. 같이 나간 겁니다. in which가. 그래서 in which를 우리가 나중에 관계부사를 배울 때 이거는 in은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도 있다. 요거는 관계부사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위치는 우리가 주격이나 목적격일 때 지금 전치사의 목적격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겠지.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that으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왜 그럴까? 어떤 차이가 있지? 바로 in,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을 때는 that으로 바꿨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이 전치사를 문장 제일 뒤에 그냥 놔두고 관계대명사만 있을 때는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듣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어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법은 분사 구문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사 구문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이 분사 구문을 이루고 있는 분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간단하게 이 분사는 ing 형태와 pp 형태, 즉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할 때 이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동사에다가 동사가 ing, 뒤에 ing를 붙여서 이 ing가 붙어서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로 쓰이거나, 그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 보통은 ed가 붙죠.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이는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과거 분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분사가 이끄는 문장의 형태를 문장의 형태라고 합시다. 문장의 형태. 한 단어일 때는 분사인데 이 분사가 어떤 문장의 형태를 이끌게 되면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부른다. 즉 분사로 이루어진 구문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분사 구문을 만드는 법. 첫 번째로 접속사를 생략한다. 하지만 안 해도 됩니다. 이 분사 구문이 왜 나왔냐, 도대체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긴 문장을 짧게 줄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말을 길게 하면 상대방이 어차피 알 정보들은 그냥 빼버리고 내가 최대한 줄여서 얘기하겠다, 말 편하게. 그래서 나온 게 분사 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건 다 생략해버려요. 접속사 생략 그냥 해버린다. 근데 이거는 생략하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먹을 것 같아. 그러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 안 하고 그냥 써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를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접속사 체크, 두 번째는 주어 체크, 세 번째는 동사 체크입니다. 두 번째는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생략해버리고, 주어가 근데 다르면 생략하면 안 되겠죠. 왜냐? 아무리 쉽게 내가 말 편하게 줄이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대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주어가 달라버리면 그대로 남겨줘야 된다. 동사가 시제가 같으면 동사 원형에 ing만 붙이면 되는데 동사 시제가 다르면 having 플러스 pp를 써야 된다. 이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장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처음에 접속사 체크해보자. 접속사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겨줘도 되고 생략을 우선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주어 체크.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우리가 접속사절이라고 부르고, 접속사가 이끄니까 접속사절. 이거는 접속사가 없네? 이거는 우리가 주절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이 접속사절에서 접속사 없애버리고, 첫 번째로 접속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지, 동일한 거를 가리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주어를 생략해버려라. 확인하고 생략해야 됩니다. 무조건 생략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제, 동사 체크, 시제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saw라고 하는 동사가 과거 시제네. fell 역시 과거 시제네. 시제가 같네. 그러면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saw의 동사 원형은 see. 그래서 seeing her. 뒤에 문장은 똑같이 쓰면 됩니다. I fell in love. 이렇게 분사 구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서로 분사 구문을 만드는 형태와 반대로 분사 구문에서 원래 문장을 만드는 형태도 배워야 합니다. 거꾸로 가보자. 자, ing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였으니까 동사 체크. 뭐라고 했지? 시제가 같다는 소리네. 그럼 fell, 과거 시제네. 그러면 saw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주어 체크.
주어 보니까 주어가 생략돼 있어. 그러면 주절에 있는 주어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접속사는 말이죠. 접속사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략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의 의미는 꼭 알아두세요. 때, 이유, 조건, 양보, 그리고 부대 상황.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대라고 하는 거는 혼자 있을 때 부대라고 안 부르죠. 그래서 두 개의 동작이 일어날 때 그게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 동작이냐, 아니면 연속 동작이냐, 동시 동작이냐, 연속 동작이냐, 이 부대 상황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연속 동작, 이 6가지로 해석이 돼요. 때일 때는 각각에 맞는 접속사로 바꿔주면 되겠죠. 때일 때는 when, 이유일 때는 because, 조건일 때는 if나 unless, 그 다음에 양보일 때는 although, 그 다음에 동시일 때는 뭐뭐 하면서니까 while,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일 때는 뭐 하고 뭐 하니까 뭐 before나 after를 쓰면 되겠지, 접속사.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의미를 이제 해석해봐야지. 하나씩 대입해보면 됩니다. 때로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내가 그녀를 봤을 때 내가 사랑에 빠졌다. 때가 괜찮네. 그러니까 when 쓰면 되겠네. When I saw her, I fell in love. 이렇게 우리가 원래 문장에서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방식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사구문에서 반대로 원래 문장을 찾아내는 것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When I saw her, 이제 주어가 다를 경우를 설명합니다. When I saw her. 자, 1번 첫 번째, 그냥 접속사 없애. 주어 체크. 주어가 I하고 She하고 같지가 않죠. 내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가 도망갔어. ran away. 그러면은 뭐야? 주어 그대로, 2번에 주어 그대로 써줘야겠네. 자, 그 다음에 saw라고 하는 동사가 과거 시제. ran. 과거 시제네. 그러면 동사 원형에다가 see에다가 ing 붙이면 끝. Seeing her, she ran away. 자, 이 문장 보니까 굉장히 보기에 어색하지만 이 I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각각의 문장이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밑에 있는 문장 독립분사 구문. 그래서 왜 독립이다? 두 개의 문장이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독립분사 구문.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우리가 찾아내는 거. 동사 원형의 ing니까 과거 시제. ran의 과거 시제니까 saw로 바꾸면 되겠고, 주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고, 해석해 보니까 뭐뭐 할 때야. When I saw her, she ran away. 원래 문장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동사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를 써야 된다. 자, 이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개의 문장, 접속사절과 여기 접속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두 개의 문장. 말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 1번 생략할게. 자, 그리고 2번 주어 체크. 주어 he 동일한 인물이네. 그러면 역시 주어도 삭제할게. 3번 동사 시제 체크. lost 과거 시제네. he is 현재 시제네. 시제가 다르네. 자, 그러면 having pp를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p에다가 ing 붙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lost를 어떻게 having lost. lost는 lose, lost. ABB 불규칙 변형이죠. 그래서 having lost his wallet. 그 다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He is borrowing money. 그가 지갑을 과거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지금 돈을 빌리고 있다. 라는 문장이죠. 역시 이 문장을 반대로 고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having lost, have 플러스 pp네. 자, 그러면 동사 체크해 보니까 is 현재 시제네. 그러면 현재 시제로 쓰면 안 되는구나. lose로 쓰면 안 되는구나.
lose가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 과거 시제 lost를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lost 나오고 밑에가 잘 안 쓰여지네. 그래서 los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없네. 주어가 없으니까 he 그대로 주절에서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앞뒤 문장의 의미를 연결해 보니까 지갑을 과거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돈을 빌리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because를 쓰면 되겠구나.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 연속 동작에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넣어서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분사구문 설명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